쥐젖이라는 것이 가끔 생기죠. 옆에 사진과 같이 정말 좀 쥐의 젖 모양처럼 이쁘지는 않아요. 색소나 붉은 것들은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되는데 목이나 가슴, 겨드랑이, 눈꺼풀에 생기는 이 쥐젖, 이것은 메이크업으로 커버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겼어요. 겨드랑이에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 겸 지금까지 가만두었던 커다란 쥐젖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제 너무 신체 구석구석을 공개하는 건 아닌지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쥐젖이 왜 발생하는지, 권장드리는 제거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쥐젖을 제거하는 그 시술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비포 애프터까지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야, 미안해.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입니다. 네, 의류미용과 겸임교수 맞고요. 피부 화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도 맞습니다. 우선 레이저 시술 장면을 공개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쥐젖의 발생 원인은 각질 형성세포 그리고 콜라겐이라는 섬유세포의 증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요, 섬유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쳇말로 정말 그림과 같이 마치 쥐의 젖처럼 생겼다고 해서 쥐젖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눈가에 생기는 한관종처럼 미용상 문제이지 이것이 전염된다든지 또는 아프다든지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미용상 문제일 뿐이고요. 단지 양성 종양이라는 것이죠. 양성 종양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요, 왠지 사람들 종양하면 어렵게 생각하고 무서워 생각하는데 양성 종양은 그렇게 어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다가 한관종이라는 양성 종양 카드 걸어드릴 테니까 시간 될 때 한번 꼭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쥐젖의 주된 발생 원인은요, 그냥 피부의 하나의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얼굴에 생기는 점들 왜 생기는 겁니까? 알 수 없죠. 그냥 생길 때 되니까 생긴다라는 그런 하나의 피부의 루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즉 쥐젖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원인이 알려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생길 때 됐으니까 그냥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차라리 편하게 마음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좀 특별한 이유로는요,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랄지 또는 임산부 역시 해당되겠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쥐젖이 조금 더 잘 생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는 경우엔 하나의 피부 루틴일 뿐이다, 그냥 생기면 제거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절대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명심하시고요. 주된 발생 부위는요, 목, 가슴, 애과, 그리고 서해부, 카메라상 잡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눈꺼풀에 가끔 생긴다고 하는데 왜 그 부위에 생기냐고요? 그럼 여러분, 점은 왜 등에 생기고 얼굴에 생기고 목에 생기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피부의 루틴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혀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 쥐젖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애기똥풀을 사용해서 없앤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이 실제로 쥐젖이 떨어져 나가기 맞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애기똥풀이라는 것이 화학적인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운 나쁠 경우엔 접촉성 피부염 또는 접촉성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특정 풀로 문질렀는데 쥐젖이라는 피부 조직이 뚝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피부에 강한 생화학적인 반응을 했겠는가, 그 생각을 한다면요, 저는 애기똥풀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실로 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명실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또 하나의 민간요법이 있는데요, 그냥 이것이 단순하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요, 추후에 2차 세균 감염, 즉 떨어진 부위에 세균이 감염되어서 결국은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실을 이용하는 방식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피부과에 가서 CO2 레이저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병원 방문하기 전에 면도기로 제모를 했고요. 이게 조금 혐오스럽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엔 커다란 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면도를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커다란 거 하나가 있고요. 지금 화살표 나오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또 조그만 것 하나가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커다란 거 생긴 지 약 5년, 집에서 더운 날 그냥 가볍게 옷을 입고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은요, 저희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소시지라고 제가 놀렸어요. 아빠 겨드랑이에 소시지 있다, 소시지. 또한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부 접촉 부위가 좁고 위로 올라갈수록 동그랗게 성장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마치 그냥 잡아뜯으면 뜯길 것 같죠.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잡아뜯지는 않았습니다. 왜? 잘못하면 2차 세균 감염으로 어차피 또 피부과 가야 되고요. 오히려 더 오랜 기간 고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피부과에서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약 30분 동안 마취했고요. 작은 놈부터 CO2 레이저로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제거 시간은 약 10초에 가볍게 끝난 것 같고요. 생각보다 간단한 시술이었고요. 살짝 빨간 불꽃이 튀면서 단면이 조금씩 잘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마취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레이저 시술 동안 그 어떤 통증 단 1도 없었고요.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떼신 다음에 카메라에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네요. 쥐젖이 뚝 떨어진 후에는 깔끔하지 못한 단면을 CO2 레이저로 정리해 주셨고요. 이렇게 레이저로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시술이 간편하고요. 특히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균 가능성도 후시딘 일주일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일반적인 민간요법이 2차 감염 문제랄지 접촉성 피부염 또는 접촉성 알레르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쥐젖 발생했다라면요. 그냥 근처에 있는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레이저 시술 받는 것 저는 권장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레이저 치료 후에는요. 듀오돔 하나 부착했고요. 사진과 같이 첫날에만 듀오돔 부착하고 샤워를 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 일주일 동안 후시딘만 살짝 발라주면 되고요. 2일차는 살짝 표면에 떼어낸 이후에 약간 잔여감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일차를 보니까요, 많이 깨끗해졌죠. 이제 헤어가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약간 커버가 되긴 하겠지만은요, 비교적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자꾸 자라나오는 곁털, 창피해, 곁털.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어제 1개월 차가 돼서 너무 많이 정글이 형성돼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면도하고 사진을 찰칵.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은 아주 깨끗한 단면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